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산에 가면 또 부산에 있는 신세계인가요? 그게 제일 넓은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는 매장이냐 아니면 전체 건물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그 메이시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서민들이 가는 백화점인데, 그 아주 가장 그 상징적인 백화점 건물이 바로 맨하탄 34가에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영화인 그 34번가의 기적, 뭐 그런 것도 그 메이시스 백화점 안에서 그 산타클로스 사진 찍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전 세계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산타클로스 앞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다가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미국은 7월 4일이 미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뭐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이고, 그 독립을 한 날인데, 정확하게는 뭐 독립을 한 날은 아니죠. 독립선언을 한 날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립선언도 아니고, 독립선언서가 13개 주가 모인 대륙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날이죠. 1776년 7월 3일 날 그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날 그 독립선언문이 대륙회의의 승인을 받게 된 거죠. 대륙회의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또 4일이 더 지나서 7월 8일 날 실제로 이제 그걸 읽었죠. 하여간 그래서 미국은 7월 4일을 4th of July 아니면 July 4th, 아주 뭐 Independence Day 이렇게 얘기 거의 안 하고 그냥 날짜로 딱 얘기합니다. 4th of July.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민자가 되었건 아니면 뭐 오래된 미국 사람이 되었건 다 축하하는 날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작을 이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된 거는,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이 이제 미국을 차지하고, 물론 영국 전에 일부 지역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일부 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뉴욕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보스턴 저 위쪽이 영국 식민지였고. 그래서 지금도 그 뉴욕하고 보스턴은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뉴욕은 굉장히 자유로운 데 반해서 보스턴은 아직도 좀 영국식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좀 뻑뻑하죠. 그리고 뭐 좀 보수적이고. 물론 거기 뭐 하버드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분위기는 좀 자유롭긴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뉴욕 사람들이 보스턴 사람들 얘기할 때 쟤네들은 잘난 척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보스턴이 미국 전체에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그 도시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보스턴 사람들은 뉴욕 사람들 보고 저것들은 허영에 들뜨고 맨날 돈 자랑만 해. 왜? 보스턴은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해도 돈에서는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좀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독립의 역사의 시작은 그 보스턴에서 시작된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그 1607년에 영국 이주민들이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왔죠. 그리고 1733년에 영국이 미국 땅에 그 13개의 식민지를 완성합니다. 13개의 식민지를 완성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식민지가 있어봐야 골치만 아프고 뭐 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왜? 식민지에 가서 세금을 거들라 그러면, 야, 네가 누군데 나한테 세금을 걷어? 그러고 안 내거든요, 세금을. 세금 뭐 안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내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어떤 꾀를 썼냐면 그 식민지에서 아무리 해도 세금은 안 되니까 세금을 걷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그 각종 물건을 수입할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낼 때 거기다 이제 관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게 하는 건데 아니면 또 미국에서 뭐 생산된 물건을 자기네만 독점적으로 갖다가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이제 영국 식민지에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남미는 뭐 황금이 막 나오는 엘도라도의 땅이니까 거기야 뭐 세금을 안 걷어도 그냥 있는 황금만 훔쳐가도 당장 부자가 되는 나라죠. 그래서 스페인은 정말 많은 황금을 훔쳐갔죠, 거기서. 근데 이제 영국이 그 돈이 필요해지니까 유럽 전쟁에서 미국의 차죠. 차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티값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물론 보스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왕당파가 많았습니다. 그 영국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맹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쪽에 이제 일부 독립파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알려진 바로는 그 영국에서 그 티를 실은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를 밤에 몰래 올라가 가지고 그 티를 다 인디안 복장을 하고 자기네 아메리칸 그러니까 그 유러피안 복장을 벗어버리고 인디안 복장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분장을 한 거죠. 그리고 티를 다 바닷속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 영국이 처벌을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재밌는 게 요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 비슷하게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뭐 수출 안 한다 그러고 땡깡 부리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겼죠. 또 한국하고 분쟁이 있었을 때는 뭐 관광객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또 한국 정부가 뭐 일주일도 못 버티고 깨갱하고 항복 선언하고 걔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고 뭐 사드 배치 안 한다 그러고 또 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또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면 왜 중국이 미국한테 그런 일을 함부로 못하느냐? 뭐 미국이 세금 붙이면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도 세금 붙인다 그러고 나오긴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그 금액이라는 게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인데 왜 미국은 그렇게 못하냐? 바로 그 미국의 역사에 이미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국이 이제 이렇게 돼갖고 티에 세금을 붙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 원래 유럽에서 건너와서 당연히 미국 사람들도 티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고 뭐 티타임도 하고 똑같이 유럽 대륙하고 특히 영국은 전임 때 티타임 하죠. 그게 뭐 원래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하고 이런 분쟁이 나면서 티를 먹지 말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더 이상 영국제 티를 먹지 말자. 그래서 티를 안 먹어도 뭐 음료수가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낸 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게 전 세계로 퍼졌고 커피가 그리고 뭐 스타벅스 같은 대형 체인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게 됐죠. 사실 커피는 쓰기만 하고 별로 향이 좋지 않은 음료라 그래갖고 거의 먹지 않던 음료입니다. 그런데 시장 판을 한 번에 바꾼 거죠. 미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중국이 무서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느긋하고 미국 사람들이 무슨 충성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한 번 딱 뭉쳐갖고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진짜로 안 해버리거든요. 더 나쁜 거는 미국은 한번 뭘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잊질 않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다. 그래서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9.11 테러 때 죽은 사람이 약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9월 11일이 되면 그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부릅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30년은 더 할 것 같은데, 최소한. 물론 올해도 하겠죠. 내년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좀 그렇게 국가적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단결력이 아주 지독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은 국민이 국가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이민자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좋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을 두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기가 성공을 못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세, 3세가 돼도 마찬가지죠. 우리 뿌리가 유럽에 어디 있다, 뭐 이런 거는 기억을 하지만 거기에 충성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뭐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계 사람들 전부 수용소에 가뒀죠. 그리고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따로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아시아 전선에는 못 나가게 했죠. 유럽 전선에만 나가게 했죠. 그래서 아주 그냥 대단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 또 부대장 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 박형옥 대령인가요? 그분이 그래서 뭐 최고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에이시안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모국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러피언들은 워낙 많이 섞이고 그래서 그런지, 예를 들면 2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켰는데 독일하고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들 중에 독일계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시안들하고 틀립니다. 아시안들은 나라가 어떤 주어진 운명, 하늘이 준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유러피언들은 그 옛날에도 선택하는 거다, 국적이라는 건. 그리고 잘못됐을 때 거기에 싸워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미국에서도 몇 건의 독일계 미국인들의 스파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독일계 미국인들은 의심을 받지 않았죠. 스파이일 거라고. 근데 이제 일본계 미국인들은 의심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물론 뭐 그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인종차별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미국 정부가 사과하고 그때 갇혔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학교에서 그걸 가리키고, 또 영화도 굉장히 여러 편 만들어졌습니다. 소설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경험자들이, 또 일본 애들이 글 쓰는 데는 아주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잠깐.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충성심, 단결력,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중국제 쓰지 말자 그러면 정말로 중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재밌는 얘기지만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를 들면, 어떤 소비 전문 연구자가 연구를 했는데, 독일 성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와이셔츠, 그게 10벌이 안 된다 그럽니다. 보통 성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 유럽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평균 80벌이라 그럽니다. 성인들이 갖고 있는 와이셔츠가. 무슨 얘기냐? 무지하게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소비력에 있어서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는 어떤 나라도 그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한국 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미국 젊은 여자들이 옷을 3, 40벌씩 사가지고 갑니다. 한꺼번에. 그럼 쟤는 평생 옷 안 사? 그건 아니죠. 3, 40벌 사갖고 가서 집에 가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10벌 서로 갖다 주죠. 그리고 한 20벌은 입고. 그리고 패스트 패션 그런 것들이 왜 미국에서 데이트를 쳤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패리스 힐튼 같은 여자죠. 그 여자는 뭐 워낙 부잣집 딸이기도 하고 또 자기도 돈을 잘 버니까 하는 얘기가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안 입는다. 한 번 입고 나면 바로 도네이션 박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여간 뭐 엄청난 그 소비력을 자랑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함부로 싸우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파는 거는 대부분 다 소비자고 미국이 중국에 파는 건 대부분 다 생산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아주 대단히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현대 미국이 어떻게 생겼나 그것도 잠깐 살펴보죠. 처음 독립을 했을 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이 13개 주 있죠. 동쪽에 있는 이 13개 주를 넘겨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처음에는 맨 처음에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가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이제 워싱턴 DC로 나중에 이 중부 남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었는데 이게 1783년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영국이 사실 뭐 13개 주라 그래도 뭐 많아 보이죠. 사실 여기 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이건 다 빈 땅이었고 뭐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1783년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영국이 항복하고 준 땅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그 조상들이 아주 똑똑하고 조상을 잘 둬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 대서양과 이쪽에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리고 적이라 그래봐야 위에 캐나다하고 밑에 멕시코밖에 없는 붙은 국경이 그런 아주 광활한 영토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은 이제 주로 19세기에 미국은 영토를 대단히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803년에 루이지애나 퍼체스가 있는데 원래 그 루이지애나 살마음은 없었습니다. 살마음은 없었는데 여기 그 루이지애나 끝에 이게 다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항구가 있죠. 뉴올리언스죠. 뉴올리언스는 뭐 프랑스에 있는 올랑 뭐 그런 항구의 이름을 딴 겁니다. 뉴욕도 똑같이 영국에 있는 요크를 뉴욕이라 그렇듯이 뉴잉글랜드 항구 뉴올리언스 항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폴레옹한테 미국 대표단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야 그것 좀 우리 항구 좀 사용료 낼 테니까 해줘.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너 잘 왔다. 그러지 말고 그 땅 다 니네가 사. 이렇게 됐습니다. 왜? 프랑스도 똑같은 지금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죠. 식민지라고 갖고는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세금이 거치지도 않고 외려 뭐 경비만 잔뜩 나가고 군대 보내서 뭐 땅이라도 좀 지키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해서 왔다니까 또 미국하고 프랑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미국 독립전쟁을 할 때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죠. 프랑스는 또 영국하고 원수니까. 그래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죠. 그래서 이걸 이제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땅만한 땅을 또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왕창 샀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이제 큰 사건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벌어진 일은 이 텍사스는 텍사스를 사지도 않았고 콘세션은
뺏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컨세션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annex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센데, 뭐 고종의 조그만 뭐 이런 땅들, 이쪽 플로리다하고 이쪽은 스페인하고 싸워서 뭐 얻었다 이런 거 있고, 여기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원래 멕시코 땅이 이만한 땅이었습니다. 미국만한 땅이었는데, 그 멕시코는 이제 왕국을 만들었죠.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쪽에 있던 그 미국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쪽 그 국경을 넘어가서 여기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그 스페니쉬들, 스페인 말을 하는 멕시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았죠. 미국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좀 똑똑하고, 그 멕시코 사람들은 뭐 농사만 짓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독립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을 한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한 명도 안 남기고 뭐 애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남았다 그러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독립군을. 그때 뭐 데이비 크라켓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나온 표어가 뭐냐면 Remember the Alamo, 알라모 요새를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에서 가장 큰 그 관광지는 알라모 요새입니다. 그래서 알라모에서 다 죽으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미국 각지에서 민병대들이 와갖고 이제 독립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멕시코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아니었죠. 미국이 아니고 텍사스 공화국이었죠. 그래서 론스타, 미국은 13개의 별이 있죠. 국기에. 텍사스는 별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텍사스가 살다 보니까 자꾸 그 멕시코 위협을 받고 이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미국 연방의회에 우리가 그럼 미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청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웃기는 건 미국 연방의회에서 반대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걔네 왜 받아줘, 그 텍사스 놈들을. 그건 미국 아니야. 그러고 그랬는데 의회 투표 결과 단 한 표 차이로 미국 연방에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온 사건이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848년에 그, 이쪽을 다,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이쪽을 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형식상으로 조금 돈을 주고, 컨세션을 받은 형태가 되는 거죠. 미국은 무서운 게 뭐냐면 반드시 돈을 줍니다. 조금이라도 줍니다. 그럼 돈을 받고 계약을 한 거니까 무력으로 완전히 뺏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그 돈이면 충분한 돈이냐 그건 전혀 딴 얘기죠. 전쟁을 했으니까 그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 전에만 해도 무조건 뺏었죠. 전쟁에서 이긴 뺏는 거죠. 근데 미국은 조금씩이라도 돈을 줍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로부터 요쪽 리오그란데 있는 쪽 땅, 그 다음에 이렇게 빈 쪽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들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오레곤 테리토리는 뭐 주인이 없었습니다. 아예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개척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뭐 루이스 크라크가 트레일 그래갖고 있는데 그 루이스 크라크가 이제 여기 뭐가 있나 보러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이 땅도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무주공산이지만 하여간 법적으로는 영국 땅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게 되는 거죠. 협정을 맺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쪽에 대서양과 이쪽에 태평양,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대한 그 대륙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67년에 그 유명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왜 돈 주고 사느냐 하는 알래스카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하와이를 병합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커리비안 쪽에, 이쪽에, 쿠바 이쪽 밑에, 이쪽에 여러 개의 섬들이, 조그만 섬들이 있습니다. 뿌에르토리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미 연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건 미국, 정확하게는 미국 땅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독립된 나라지만 그 나라들은 대부분 그 군대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연방으로 들어오죠. 그래갖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는 미국의 시운안본제가 주가 되겠다 그랬고 국민투표로 통과가 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그 받아주질 않죠. 왜냐면 거기는 스페니시 쓰는 나라고 또 많이 국민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의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됐건 아니면 뉴욕이 됐건 샌프란시스코가 됐건 7월 4일이 되면 똑같이 그런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독립기념일의 어떤 의미 그리고 미국이 그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들을 아주 짧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죠. 그리고 또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당분간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미국한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